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달 궤도선 사업은 무리한 목표 추진으로 지난해 사업 일정과 계획이 수정되며 연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사업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5개월치 연구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스마트폰 해킹 사건은 클라우드 정보가 해킹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사이트마다 다르게 관리하고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악의 산불로 호주의 거대한 숲이 불타면서 수많은 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느린 코알라들이 큰 피해를 입어 사실상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달 궤도선 사업은 우리나라 탐사선을 달 궤도에 보내기 위해서 2천억 원 넘게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목표 추진으로 지난해 사업 일정과 계획이 대폭 수정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참여 연구자들이 5개월치 연구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탐사선 무게 증가로 발사 일정이 연기되며 홍역을 치렀던 달 궤도선 사업. 이 사업 연구자들이 연구 수당을 받지 못한 건 지난해 6월 의결된 사업 계획안이 빌미가 됐습니다. 사업안에 인건비와 연구 수당을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계속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치 8억 5천여만 원이 빠진 겁니다. 당시 사업단장은 달 궤도선 중량 문제 등이 불거지며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저희 달 탐사가 계속 점검을 받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이 6월에 되면서 협약된 6월부터만 인건비 등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은 다릅니다. 달 탐사 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계속 과제여서 과기부의 중단 조치가 없으면 사업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은 궤도선 중량 증가 문제 등을 폭로한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과기부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이 하면서 시끄러워지니까 징계성이나 보복성 같은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8억여 원 가운데 인건비 7억여 원은 정부 출연금에서 편법으로 지급됐습니다. 노조는 받지 못한 연구수당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고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금융기관은 강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자제품 디자인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디스플레이 커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강소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기술 인력을 기르는 대학과 10개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 교육을 하여 타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산학협력의 표본, 상생의 모범 사례와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보유 기자재와 연구 인력 등을 활용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학협력 활성화 및 지역 청년 취업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기업과 대학의 취업과 인재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인재 육성과 인재들의 기업 현장 참여를 통한 상생 협력 모델이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금융기관이 다리를 놓아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 강소기업은 모두 74곳. 산학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지역 청년 취업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올해 들어 첫 열흘 동안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33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었고 지난달 첫 열흘과 비교해선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4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항목별로는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 주요 품목이 전년 대비 각각 11.5%와 30.6% 상승했고 승용차 수출은 4.6% 감소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동 수출이 45.3%로 크게 늘었고 무역 분쟁을 겪었던 일본 수출도 6% 늘어난 반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은 각각 12%, 3.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스마트폰 해킹 소식으로 혹시 내 스마트폰 정보도 유출되진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 자료를 따로 저장해두는 클라우드 정보가 해킹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해킹을 막을 방법은 있는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주진모 씨의 문자 메시지는 클라우드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클라우드는 서버에 휴대전화 속 자료를 저장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번 해킹이 클라우드 자체의 보안이 뚫린 것인지 아니면 주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가 도용한 것인지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전문가들도 클라우드 자체가 뚫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넓게 퍼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특정 연예인 그룹에서만 그게 생겼다는 걸로 봐서는 클라우드 자체 해킹보다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도용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스마트폰 정보가 유출된 일은 미국에서도 빈번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할리우드의 유명 연예인 100여 명의 은밀한 사진들이 대량 유출됐습니다. 애플은 이후 아이클라우드에 로그인할 때마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발송해 입력하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삼성도 클라우드 설정에 들어가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면 보안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사이트마다 다르게 관리하고 앱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럼 해커들은 그 업데이트 공지를 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를 바로 분석해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공격 코드를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휴대전화 해킹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너무 개인의 보안 노력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최악의 산불로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불리던 호주의 거대한 숲이 불타면서 수많은 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느린 코알라들이 큰 피해를 입어 사실상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숲을 집어삼킵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검은 재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숲에 의존해 살던 많은 동물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드니대 조사를 보면 지금까지 동물 5억 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Glossy black cockatoos, the habitat's gone. The Kangaroo Island dunnart, the habitat where they were only found that's wiped out. 그 중에서도 온순한 성격과 귀여운 생김새로 사랑을 받는 코알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움직임이 느린 데다 이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I'm guessing well over 50% of our koala population's gone. 다행히 코알라 일부는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Every day they're getting pain relief, all of these guys are. We're also treating them for severe burns on a few of them, minor burns on others. 이번 산불로 코알라 서식지인 유칼립투스 나무 숲의 80%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미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기능적 멸종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물이 산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실가스로 멸종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해온 기후학자들은 이번 산불이 재앙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베트남의 심각한 대기오염이 국내 총생산 GDP의 5%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베트남 온라인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미우라 노부후미 베트남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0일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의 대기오염으로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우라 회장은 투자가 줄면 결국 경제 성장이 한층 더뎌진다며 이같이 밝히고 베트남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노력에 일본이 기술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이번 겨울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포근한 날이 잦습니다. 이 영상을 웃도는 날씨의 겨울 축제 현장은 그야말로 울상이었는데요. 동장군이 사라진 휴일 표정을 김우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 겨울 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던 광화도 송어 빙어 축제 현장입니다. 올해는 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썰렁하기만 합니다. 행사장 무대는 텅텅 비어있고 빙어 낚시터 역시 한산합니다. 빙어라 그러면 얼어있고 애들이 빙판 위에서 구멍 뚫고 좀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낚시를 그렇게 못하고. 영상을 웃도는 기온이 계속되면서 얼음이 얼지 않은 겁니다. 예년 같았으면 꽁꽁 얼었을 낚시터가 보시다시피 살얼음만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8년째 행사를 이어온 주최 측은 유달리 포근한 이번 겨울 날씨가 그저 야속할 뿐입니다. 얼음이 못해도 한 15cm에서 20cm 정도는 얼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의 한 3분의 1도 현재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해 갖고 한 50% 정도 그 정도 이제 감소를 한 걸로. 파주시에 있는 또 다른 겨울 축제장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얼음 위에서 즐기는 낚시터는 사고 위험 때문에 아예 출입이 금지됐고 빙판 썰매장은 개장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얼음판 위에서 진짜로 매니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음이 얇게 얼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도심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도 유독 눈을 보기 힘든 이번 겨울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겨울이 눈이 좀 많이 안 내리고 해서 많이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애들이랑 이렇게 오면서 같이 스케이트도 타고 하면서 노니까 너무 좋습니다. 유달리 힘이 빠진 동장군의 겨울 정치가 사라지면서 유명 축제장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이 시작돼 겨울철 집배원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선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집배원에게 전용 휴대 단말기로 실시간 기상 상황과 행동 요령을 알리고 배달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 각 우체국에 비상 상황반을 운영해 기상 상황에 따라 당일 배달 정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집배 보조 인력 1,20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인력과 운송 차량 3,000여 대를 추가로 투입해서 설 명절 우편 물량 증가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어패류 등은 아이스팩으로 포장하고 종이 상자 사용과 정확한 주소 기재, 가급적 오는 17일 이전 소포 우편물 접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 간염 고위험군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970년에서 1999년생인 23만 명 가운데 이미 예방접종을 맞았거나 항체가 형성된 사람을 제외한 약 7만 8천 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형 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A형 간염은 지난해 8월 한 주 동안 660명의 환자가 발생할 만큼 급증했지만 조계젓이 원인임이 밝혀지고 섭취 중지 권고가 나간 이후 한 주에 60명 정도로 환자 발생이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개인별로 접종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인데 대상자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워낙 성장 발육이 좋지만 또래보다 유난히 작고 매년 4cm도 못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병이 있어 못 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작을까 늦게라도 크겠지 생각하지 말고 조기 검진으로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건강 정보 저신장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1년 전부터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저신장증 어린이입니다. 영아 때도 작았는데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는 확연히 티가 났습니다. 손목 뼈 사진을 찍어보니 또래보다 2-3살 어리다고 나옵니다. 영유아 검진 이런 걸 받아보니까 평균 또래 애들보다 엄청 작다고 나와서 호르몬이 결핍이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 시작하라고. 저신장증은 같은 성별, 같은 나이를 가진 소아의 정상 성장 곡선을 놓고 봤을 때 100명 중 3번째 미만으로 작은 키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유전적으로 작거나 뒤늦게 크는 성장 지연이 많지만 병이 있어서 작은 경우도 20% 정도 됩니다. 때문에 왜 작은지 찾는 원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저신장 자체만 가지고 어떤 건지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보기만 해서 키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 검사들을 해야 하고. 병이 원인이라면 그에 맞는 치료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배워서 매일 한 번씩 아이의 배나 엉덩이, 다리 등에 돌아가며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유전이 원인일 때도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유전이든 병적인 원인이든 치료는 아이의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또 치료와 동시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키가 정상 범위에 들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호르몬제 투여 결과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키를 키워준다는 식품이나 칼슘, 단백질 같은 특정 영양소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습니다. 키 크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 성장 호르몬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가장 깊은 잠을 잘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저신장증 여부는 소아과 영유아 검진으로 걸러내기 쉬운 만큼 꼬박꼬박 받도록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1년에 4cm 이상 안 자라는지도 성장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못 미쳤을 땐 병원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특히 뇌졸중은 대부분 갑자기 발병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됩니다. 뇌졸중 환자 가운데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환자가 80%가량 차지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증가해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1월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팔이 옷을 입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좀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일어나지는 못하겠더라고. 뇌졸중은 대부분 갑자기 발생하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해 큰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세포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 조직은 죽게 됩니다. 뇌경색이 생겨서 빨리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이제 주사제 같은 약물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힌 혈관을 이제 기계적 혈전술이라고 해서 시술로 해서 어떤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는 그런 시술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치료 후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의 시간인 골든타임은 3시간 이내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1차 치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재발률을 4분의 1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하면서 금연과 절주,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2.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저희도 관련 소식 많이 전해드렸죠. 이번 CES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이 참여해서 IT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CES 2020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